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추세 분석에 대해서 다우 이론 관련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패턴 분석 이제 완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굉장히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 쉽게 또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첨삭지도 지금 참여하셔서 어려운 부분들 조금 더 보충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이번 주에는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우 이론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우 이론 자체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세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그리고 내일 수업까지 복습 개념이 아닌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배운다. 이런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시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렇더라도 꼭 같이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죠. 다우 이론의 장기 추세에 대한 시장 상황의 구분입니다. 강세장은 매집 국면, 상승 국면, 과열 국면. 약세장은 분산 국면, 공포 국면, 침체 국면. 단어를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강세 시장의 3국면이 있는데 강세 1국면, 2국면, 3국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세 제1국면은 축적 단계 매집 국면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닥권에 놓여진 상황이에요. 바닥권에 놓여진데 어떤 식으로 바닥권이냐면 모든 경제, 산업, 기업, 주식, 시장 등에서 모든 전망 자체가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안 좋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됐을 때 와 무조건 좋다라는 것과 반대적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반 투자자는 장기 약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로 인해서 투매를 지속하죠. 그러니까 투매 막 밑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서 그냥 물량 털고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대형주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이 연출되지는 않아요. 그러한 국면이고요. 전문 투자가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예측과 함께 매수세를 서서히 유입하는 단계입니다. 이 강세 1국면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죠?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놓여진 국면, 이 정도 국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매도세의 부족, 그러니까 지금 투매는 다 진행이 됐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개인들이 던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흘러가면서 바닥 인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이제는 바닥 거래량에서 물량 던져지는 부분에서 매집이 서서히 전문 투자자가 매집을 단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국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난주에 복습 내용이니까 좀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이 국면에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국내 기관 등은 차익 실현의 극대화를 하는 그러한 부분,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겠죠. 수익률의 극대화를 하는 부분이 되고 개인 투자자는 이거 조금 접근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3국면은요. 여기서 더 올라서서 이제 정점에 도달했을 때 국면을 우리가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열 국면으로 놓게 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은 서서히 시장에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때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막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과열 국면이 된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세의 1, 2, 3국면이 그러한 추세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약세 국면은 반대 국면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세 국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약세가 아니고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약세 국면으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면을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화면 보시면요. 약세 시장의 상국면 이렇게 되어 있죠. 1국면은 분상국면, 분배 단계 이렇게 써 있고요. 공황국면, 침체 국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단계는 뭐 아까 강세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 설명드렸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되는데 요 부분이 되겠어요. 요 정도 부분이 되는데 시장을 조정을 이용을 해서 편입하겠다. 올라올 때에 이런 거 어디서 사? 못 사. 여기서 내가 잘라냈는데 10,000원에 팔았는데 20,000원, 30,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 그래 놓고 꺾여 내려오면 이제는 싸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고점 형성한 걸 눈으로 봤거든요. 거기에 고점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냥 올라옵니까? 모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좋다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조금 조정이 나오면, 조금도 아닙니다. 깊은 조정이 나오면 그것이 저점인지 알고 매수를 하는 단계라는 거죠. 벌써 이 강세 국면 이쪽에서는 전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극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해서 전량 빠져나갈 동안에 개인들, 일반 투자자는 편입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2국면에 있어서는 공황장세에 좀 접어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살짝 반등을 주더니 고점을 갱신 못하고 또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선 이성을 찾고 전문 투자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죠.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악재라고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진행을 하죠. 매도를 진행하면서 52주 신저가 행진이 나오기 시작하는 국면이 공황 국면이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투매 양상이 확대돼서 또 로스코 물량들이 출회돼서 나오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제3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전한 소강 상태에 빠져든다. 투매는 투매대로 다 나오고 그리고 투매 이후에 거래량 부분이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되면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량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매가 진행되지는 않고요. 소형주들의 제한적인 투매. 우량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국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랜빌이 이제 그 다우 이론을 재해석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죠? 이 바닥에서 여기나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나 똑같은 부분인데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은 이 바닥에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한다. 빨간색의 대중들,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서 공포감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히려 차익 실현할 때 개인들이 여기서 공포감을 갖지만은 일부 유입이 되고요. 이런 데서는 이제 과도한 확신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시장의 지수의 차트건 종목의 차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잘 기억해 보세요. 막 이렇게 주도주 차화정 올라가다가 조정 이렇게 나오면 막 들어가죠. 싸 보여서. 특히 이렇게 반등 나오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꺾여지면 이게 고점을 못 들었다? 그럼 약세장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좀 인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손절 혹은 과도한 신용, 과도한 미수,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투매와 함께 쏟아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52주 신저가라든가 이러한 저가 행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 바닥에 놓여지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쪽 강세 시장으로 넘겨져 오겠죠.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까지는 이제 지난주의 내용의 복습이다라고 놓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신 이후에 실전 차트에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또 소화를 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에 시장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강세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굉장한 불안 요인, 제2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한번 펑 치고 올라가면 어제 말씀드렸죠. 최소 범위 2,600에서 3,000. 윤정도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어제 분명히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탁 잔고 보시면은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막 들어왔어요? 과열입니까? 일반 투자자 들어왔어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제 교육 내용만 갖고 접근하기 힘들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다우 이론 해석, 재해석 표를 놓고 짧게 설명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 외국인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세 시장에 저는 이 국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대중은 아직까지 공포심이 있습니다. 왜?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없어요. 신용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신용이 지금 몇십 조 쌓여 있습니까? 몇십 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다는 주식형 수탁액 잔고를 놓고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관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외국인들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입을 단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매집 단계죠. 그렇다면 어느 국면에 놓여져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잖아요. 이쪽이.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에서 넘어오는 국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2차 국면으로 놓고 보시고요. 자, 이제 수급을 놓고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는 좀 더 지분율까지 갖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여기까지는 의미가 조금 없어요. 여기까지는. 2003년 이전입니다. 2003년도의 기준은 글로벌 시장은 2002년 말부터 바닥을 찍은 곳도 있고요. 선진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 3월이죠. 512포인트가 바닥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뭐 IMF도 겪었고요.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한도, 비중 한도를 늘려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해요. 많은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03년부터 잘 이해하시면 2003년도의 이 흐름에서 1년 동안에 6차례에 걸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26조예요. 26조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계산이 돼야 되냐면 26조면은요. 지금 우리가 대략 얼마입니까? 2000포인트 기준 잡고 1200조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평균 지수가 얼마예요? 700포인트잖아요. 그럼 지금의 3분의 1 토막 아닙니까? 3분의 1 토막이면 약 400조죠. 400조 대비해서 1년 구간 2003년 3월부터 2004년 조정 나오는 4월 달까지 해서 1년 1개월 동안에 어떻게 돼요? 10거래일 이상 순매수가 6차례 들어왔고 순매수 기준의 금액은 26조라는 겁니다. 조금 올라온 것 같죠? 엄청 올라왔습니다. 512포인트에서부터 900포인트 중반대까지 960포인트 때까지 거의 뭐 90%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주도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했으면 기관이든 개인이든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럼 보시면 2조 6천억, 26조 매수하고 2조 6천억 매도했는데 이만큼 밀립니다. 700포인트까지. 절반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집된 것보다 조그마한 물량 가지고 중국 악재를 가지고 절반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죠.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200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2거래일 동안에 순매수를 합니다. 다만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5조를 매도하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약 3조 정도 매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때부터는 외국인들이 보시면은요. 내리매도입니다. 내리매도예요. 보시죠. 이때 매수를 단행했고 그 다음부터는 매도 2006년도 11조 매도 2008년도 13조 매도 여기 보시면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순매도 28조 엄청난 차익 실현했죠. 무슨 얘기냐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6월부터 7월 초까지 12거래일 동안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는 누가 주도력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실질적인 자금은 누구다? 개인들, 우리 돈이다. 다시 어제 공부했던 부분 다시 놓고 보면 설명드립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 이유 그거는 그 과열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또 정부가 그 정도의 또 과열을 어느 정도는 조장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놓고 보세요. 어제 배운 거예요. 어제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입니다. 국내형이에요. 국내 해외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해외 펀드를 포함하면은 130조 정도까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채권형과 부동산형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국내 잔고만 놓고 보시면은 2004년도에 얼마요? 4조 5천억 하던 게 2005년도 기준에 20조, 15조가 늘어나요. 시장 얼마일 때, 시장 시가총액이 400조일 때 15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2007년 말 2008년까지 해서 얼마에 75조. 얼마 늘어난 겁니까? 70조가 늘어난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70조가 늘어날 정도로 시장이 과열돼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그 과열을 인위적인 부분으로 일부는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 밀려 내려와서 가격이 줄어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보다도 환매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 되죠? 쭉 당겨보시면 40조 정도 됩니다. 75조에 달하던 것이 40조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지금 과열입니까? 지금 유동성이 더 확대되어 있으면 2배, 3배 더 들어와 있어야 될 판에 오히려 빠져나갔다? 그렇다면은 과열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개인들이 2007년, 2008년도 이후에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2004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빠지고 매도할 때 올라가기도 했을 때에는 개인들, 기관들이 매수한 거고요. 그럼 지금은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는 거죠. 지금 수급, 외국인 수급 다시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개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들이 이때 당시에 바닥 찍고 돌리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죽어라고 아까 보니까 환매했죠. 환매하고 75조에서 지금 현재 구간 40조까지 35조를 환매를 한 겁니다. 35조를 환매를 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샀느냐? 35조를 누가 사서 땡겼느냐?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39조를 사버립니다. 여기서. 그럼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고 간 거죠. 39조를 사면서. 개인들은 여기다 물량 털고 있을 때. 그죠? 환매하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파란 색깔은 매도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빨간색 매수. 거기 플러스 연기금의 매수. 정부 정책이죠.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 확대 부분들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이겁니다. 윤 정부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실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수만 한번 놓고 봐보세요. 주봉 차트인데. 지수가 여기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맨날 유가, 환율, 금리, 야 이거 큰일 났어. 하다못해 무슨 CDS 프리미엄까지 얘기를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전부 무시하십시오. 다우 이론 기준에서 시장이 지금 고점으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 투자자가 과열이 돼야 됩니다. 과열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구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도력이 다시 외국인한테 왔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보세요.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순매수가 1조 7천억 들어왔어요. 적다면 적은 1조 7천억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언제? 2년 만에 2년 만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2년 만에 들어오는데 바닥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2000포인트 위쪽에서의 수급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3월부터 해서는요. 만기 주간 이후에 선물 들어오죠. 그리고 연속적인 순매수 또 지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고점 부분을 주도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세와 함께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과열이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네? 그랜빌의 법칙, 다우 또 그랜빌 전부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과열 국면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 투자가가 매수를 해서 시장을 견인하는 또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끌고 가는 장세라는 겁니다. 여기서 뉴스, 뭔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야 시장 좋다. 재테크 주식시장에서 재테크 안 하면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펀드 열풍이 불고 개인 투자자가 몰려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과열의 인식이 설정이 되어야만 시장은 고점이다라고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요? 다우 이론과 그랜빌의 재해석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윤정두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서 설명드린 거죠.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왜 지금 시장을 윗방향으로 심지어는 26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언급을 하는 윤정두의 논리가 맞는지 부분,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복습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첨삭지도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패턴 공부 계속 하는데요. 패턴 중에서 반전형 패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을 오늘 공부를 할 텐데, 먼저 V자형 패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시고, 가장 쉽게 보시고, 또 가장 자주 보시는 그런 패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V자형 패턴에 대해서는, 야, 나도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종목 꼭 한번 편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텐데, 쉽지가 않죠. 거기서 바닥인지 확인도 어렵고, 그잖아요. 내려올 때 이게 바닥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이 나올지, 혹은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밀려 떨어지니까 내가 차익 실현을 거기서 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그 부분 잡아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정확한 패턴을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자형 패턴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요. V자형 패턴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하시는 것도 그냥 쉽게 보시는 패턴이라서 V자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드린 자체도.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급속히 변하는 반전 패턴. 그죠? 그리고 급격한 모멘텀의 변화에 의해서. 모멘텀 변화라는 거는 하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사전에 어떤 예고를 줍니까? 주가라는 것이. 그런 거 없이 속도가 굉장히 강하게 추세 반전이 된다. 추세 전환이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자형의 완성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V자형인지 다시 밀릴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V자형이었다. 이렇게 후행성이 되는 거죠. 패턴이라는 부분은 완성이 되어야만 그 패턴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V자형 패턴의 상국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선 부분은 급격한 주가 하락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줄어버리겠죠. 네? 거래량이 줄어버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V자형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형국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수반이 되고 거래량 줄고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려진다. 이 부분이 V자형 패턴의 가장 중요한 또 추세 거래량 부분의 중요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체크해 두세요. 주가가 밀려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위에서 수반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오면은 V자형 나오기가 어떻게 된다? 거의 어렵습니다. 엄청난 재료가 터지기 전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오면은 악재가 지속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V자형의 바닥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형성이 된다. 하나만 캔들이 나오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쌍바닥 이렇게까지 형성하기는 말하기는 그렇죠. 바로바로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하나만 딱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형성되고 바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V자형 패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향 추세선.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주가 등락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렸다 했을 때 요 부분을 돌파를 하고 특히 바닥 거래량 여기서도 거래가 수반이 되고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 하락 추세를 돌리는 요 정도 라인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라고요? 하락 추세선에서 이런 거는 그냥 적어두시는 부분이 더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하락 추세했을 때는 거래량이 V자형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감소돼야 된다. 감소돼야 됩니다. 이 꼭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축은 짧은 시간에 형성된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상승 추세선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라인에 파동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려질 때 요 추세를 돌파하는 요 시점이 몇 구간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잡으면 제일 좋죠. 예?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서도 실리겠지만 여기서 제대로 실릴 겁니다. 아시겠죠? 왜? 추세 부분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 V자형이 완성이 된다. 그럼 목표 라인은 이 정도 라인으로 형성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말 그대로 또 V자형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돌려지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삼국면의 전제 조건이 충분히 확인이 돼야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부분은 뭐죠? 천장 V자형, 역 V자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 이러한 부분은 올라갈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부터.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못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이 되겠죠. 그 이후에 밀려 떨어지는 흐름. 근데 고점을 잡는 방법은 뒤에서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위치가 어느 위치를 잡아줘야 될지는 애매하죠. 그래서 매도 이러한 중요성이 없다. 그러한 해석이 없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업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도 잡아드린 거고 이평선도 기울기 설명드린 거고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그리고 전제 조건, 필수 조건 이러한 부분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해두십시오. 자, 역반전되는 부분이에요. 역반전되는 부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거래량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래량 놓고 보실 때는 더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정형화돼 있어갖고 딱 거래량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 줄어버리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더 내려가 버리는 그런 흐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여기서 뭐 거래량이 펑 터지고, 네? 그런데 완전하게 정형화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부분은 제외를 시켜놨어요. 일단 수업 기준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이해되시면은 LG상사의 이 위치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거래량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까이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장 패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 교과서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예를 든다면 이러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부분.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조정을 받을 때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한다의 기준이 잡힌 겁니다. 다만 윤정두가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캔들을 배웠잖아요. 이평을 배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평 배웠을 때 단기 추세 5일선도 될 수 있습니다만 21선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21선 이 정도 되겠네요. 20거래에. 상향되던 것이 이렇게 돼서 급락으로 연출이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기다립니까? 정리지. 네? 아시겠죠?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평선이 뉘어지고 이렇게 되면 망연히 하락되겠죠. 역별로 놓여지면 관심권에 안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만 놓고 보실 때 여기서 해서 여기서 정리하겠다? 아닙니다. 추세로 놓고 보면 더 빨리 정리가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아마도 여기서 펑 하고 터졌을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다면 더더욱 빨리 정리가 되겠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적어두셔야 돼요. 다 이거는. 예?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거 활용하시는 겁니다. 캔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도 캔들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다만 장악형 부분이죠. 예? 장악형. 안쪽에 도지 양상 부분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봉을 그대로 감싸 안고 마지막 봉이 고점까지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날 장악 확인형까지 떠주고 어떻게 돼요? 패턴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역 V자형 같은 경우에 천정 V자형 같은 경우에 요 라인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 추세 라인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거래량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바닥 V자형도 놓고 보셔야죠. 우리가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거는 차익 실험보다 바닥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애매해요. 뭐 바닥 V자형 이거 연공 가면 또 죽어라고 혼날 거예요. 막 몇 시간씩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왜? 여기서 중간에서 잡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잡아야지 밑에서.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파동에 의한 파동 나중에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뭐 일자로 빠집니까? 아니죠. 변동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변동폭에 대해서 하락 추세 라인이 나올 거고 이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 구간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물론 여기가 가장 좋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올라가는 흐름이면 더더욱 좋죠. 캔들이 잡혀져도 좋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추세에서 그렇다면 여기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여기가 맥점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것만 잡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의 의미 자체가 없죠. 윤정도 시간 뭐 하려고 들으세요. 그냥 인터넷 뒤지셔갖고 HTS상에서 공부하시면 되지. 아시겠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부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거래량 이것도 다 예제 부분 거래량 다 죽여놨습니다. 다 지워놨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 하락 추세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애매한데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고점 라인을 뭐 여기서 다시 급락 나온 여기서 그리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 지점. 그죠? 여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면 요 지점이 맥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놓고 어디 뚫고 올라가면 어디를 기준 잡을 거예요. 뭐 여기가 저항 라인이니까 여기 혹은 여기가 저항 라인이니까 여기 뭐 그것도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그것을 돌리는 이러한 구간을 맥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건 하나 배운 거고요. 그죠? 추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뭐 하락 추세 부분과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평선이 되겠죠. 그럼 둘 다 같이 접목을 시킨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뭐 배웠습니까? 캔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캔들. 네? 캔들을 배웠는데 요 밑에 이걸 망치형으로 기준 잡으셔도 되겠고요.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샛별형을 기준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이 없지 않습니까? 왜 갭이 없어요? 몸통 대 몸통의 갭 살짝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종가 대비해서 시가 어딥니까?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다면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샛별형이 기준이 되고 샛별형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게 전부 매수 구간. 아시겠죠? 그러면 1, 우리 패턴 배웠으니까 그 캔들 배웠으니까 1, 매수 구간. 2, 추세 배웠으니까 이평선 혹은 추세 기준에서 돌파하는 시점. 2, 3, 뭐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여기. 혹은 이날 못 봤다. 그럼 주요 주점에서 거래량 실렸다 그러면 여기. 이걸 왜 못 써요? 그렇게 돼서 올라오는 부분의 흐름 V자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패턴 부분이 다 완성돼야만 V장이면 V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중간에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래량 실리는 거 보시고 캔들 움직이는 거 보시고 추세 라인 변하는 거, 이평선 라인 변하는 거 보시면은요.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강부터 지금 32강째인데 전부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자, 다음 차트 놓고 보면요. 현대건설의 일봉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여기서도 V자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조정이 살짝 눌려진 폭이 있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쪽 이쪽으로 놓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죠? 이렇게까지도 놓고 볼 수 있겠죠. 거의 V자형 같은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앞선 그 교육 내용처럼 그 그림처럼 뭐 여기 이러한 라인을 매수구간으로 설정할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조금 전처럼 이렇게 그리시면은 여기가 되겠죠. 네? 추세를 그리게 되다 보면은 요 정도 위치가 됩니다. 이 정도 위치를 뚫고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래가 실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려올 때에도 여기서 거래가 일부 실렸다 할지라도 내려오면서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지 내려오면서 거래가 계속 실렸다면은 캔들 변동성 자체도 더 커졌을 거고요. 바닥 인식도 잡지를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맥점 하나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캔들을 놓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캔들 놓고 보시면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잉태형 여기 사실은 조금 꼴에 달렸어야 했는데 잉태형의 기준 별 2개짜리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봉이 하나 떴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봉 같은 경우 놓고 보시기보다는 이걸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캔들 모양이 여기 잡혀 있을 겁니다. 망치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 캔들, 2차 뭐요? 캔들에서 못 봤다 그러면 추세선 그리시고 추세선을 그리셨다 하면은 요 기준에서 이평선이 나올 겁니다. 이평선. 아시겠죠? 이평선 20일까지가 단기죠? 단기 기준에서 이 정도의 단기 반등 탄력이라면은 20일 이평선이 뉘어지고 그 다음 돌려진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기울기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하게 기준점 잡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요? 거래량. 지금 여기다 숨겨놨습니다만 지금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하는 교육, 인터넷 교육에서는요. 거래량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량까지 3가지 놓고 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예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영풍이에요. 영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V자형의 반등이죠.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높이까지 해서의 반등을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까지 반등이냐의 기준은 V자형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거의 같은 위치로 올라온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뭐 여기를 놓고 보면서 여기를 매수구간으로 잡을까요? 아니죠. 시장에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기준 뭐라고요? 다시 1번. 자, 놓고 보시면은 이 그림 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치형 떴죠? 망치형. 윤정두 제일 좋아하는 망치형. 손절 라인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캔들로 첫 번째 잡으실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하락 추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끊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요 저항 라인을, 하락 추세 라인을 뚫고 가는 시점에 매수. 세 번째, 거래량이 실리느냐 부분. 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은요, 이 V자형 패턴 전부 잡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부분들, 어렵다고 느끼시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다른 종목 찾아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V자형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주가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오뚜기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놓고 볼 때 완전한 V자형이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캔들 잡기도 힘들고 너무 단기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캔들 잡기도 힘든데, 어찌됐건 간에 뭐가 뜹니까? 장악형이 뜨죠. 장악형은 장악형 뜨자마자부터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장악 확인형, 어디 그 다음날 어떻게 잡습니까? 장악 확인형까지 전부 매수기 때문에 여기서 캔들에서는 매수. 이날 잘 발견하셨으면 여기서 매수, 그 다음날 매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요, 추세가 다시 또 나오겠죠. 그럼 그 추세,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구간,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부분. 아시겠죠? 여기선 거래량이 실렸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거래량 확인,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요 V자형 요 부분만큼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V자형 패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었고, 그죠? 어찌 보면 저 뭔 소리야,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시중에 나타나 있는 교재 내용, 그리고 HTS상에서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 반전입니다 라고까지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편입하느냐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패턴보다는 조금 이 패턴에서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윤정수처럼 여기입니다라는 것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1차 캔들, 2차 추세, 그리고 이평선, 3차 거래량까지 그렇게만 한다면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큰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첨삭지도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오늘 수업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이중 천장형과 이중 바닥형입니다. 뭐 쌍고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짝꿍댕이형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패턴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 가셔야 되겠죠. 이름을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도를 좀 높여 가셔야 되는데, 왜 그러한 패턴이 형성되는지 일단 이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중천장형, M자형이라고도 또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됩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이럴 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점 대비해서 두 번째 고점이 거래량이 또 낮아져요. 또 이때 대비해서, 이때는 뭐 추세 상승이라서 거래량이 실려 있다 할지라도 이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반발력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봉우리의 고점과 골 깊이만큼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이 봉우리가 만날 거 아닙니까? 요 부분만큼이 더 빠져내려간다. 최소 범위.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이 돼버려요. 수반이 돼버리면요, 그럼 새로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패턴 부분은 완성이 돼서 밀려 내려오거나 했을 때 그 완성폭을 놓고 보면서 해석하는 거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소 복잡 미묘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 특히 중요하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천장형 M자형 같은 경우에 하락 반정형 패턴이 되겠죠.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두 개의 봉우리 형성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좀 먼 기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수록 이 부분의 패턴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급격하게 딱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식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장기간, 조금 긴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봉우리다라고 한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주가 움직임의 진폭이 이제 높아질수록 불확실성의 확대, 그렇죠? 변동성의 확대, 불확실성의 확대. 그렇게 되면서 신뢰도는 높아진다.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은 뭐 이런 구간이 되겠고, 여기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만큼 내려온다. 어디서부터? 요 깨져 내려오는 요 부분부터. 그래서 1차적으로 하락폭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매도 부분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서처럼 뭐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여기가 매도다 이렇게 놓고 보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물론 지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갖고 가시다가 앞에서 좀 못 움직였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거지 1차 매도를 여기로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매도인 거예요. 이 수익 왜 담아두고 여기서 매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맥점도 제가 실전 차트에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이걸 놓고 보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최근의 흐름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거래량 다 뺐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고점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게. 원래 고점이 높아지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쌍고점이 형성이 되고 쌍봉이 형성되고 빠지는 그러한 패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것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뭐 그것을 꼭 쌍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패턴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 자체는 뭐 쌍봉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어찌됐건 간에 이 거래량 부분이 여기서는 주추세이기 때문에 실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으로 밀려 내려올 때 거래량 부분이 축소가 됐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반등에서 다시 거래량이 수반됐다면 지속형 상승 랠리가 나왔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실시간 첨삭지도 혹은 요 기간 동안에 현대하이스코어의 일봉 차트를 거래량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하세요. 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괜히 또 교육을 받을 때 의구심이 생기면 짧은 시간에 전부 이해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다면 전략은 뭐냐? 이러한 부분 다 시장에서도 다 배웠고 다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캔들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높게 형성이 돼서 잘 안 보이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상 징후가 형성이 돼요. 이상 징후가 형성이 되면서 고점에서의 뭐 교수형이라든가 석별형이라든가 잉태형이라든가 장악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 캔들에서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에서 꼭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고점을 잡아내자. 만약에라도 캔들로 고점 인식이 안 잡혔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추세 부분이니까 더 쉽죠. 앞서 V장이랑 똑같습니다. 단기 추세 라인 5일선이 부담스럽다면 20일 2평까지 놓고 보시라 그랬죠. 중장기 추세 라인을 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62평, 122평. 네? 근데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네?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봉이 많은 흐름이라면 20일선은 벌써 여기서 이쯤이면 깨져 내려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랜빌의 법칙이 뭐예요? 상승 추세에서 예?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제한적인 하락이라면 매수 돌려질 때. 근데 지금 이게 제한적입니까? 한 번 밀려 떨어진 이후에 돌려지지 못하고 밀려 떨어지죠. 이평선 자체가 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쌍봉을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평선이 돌려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편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똑같은 기준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패턴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고점을 패턴만으로 놓고 보셨다가는 어디서 자를 거예요? 여기서 잘라내면은 손실 아닙니까? 여기서 자르면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아무리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패턴의 기준에서 대응 전략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가 아닌 어떻게 한다고요? 이평선의 흐름에서 단기 추세 혹은 중기 추세가 깨지면 여기서 벌써 중기 추세도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기 추세 올라왔던 부분이 이렇게 밀려 떨어지면서 살짝 돌린다 할지라도 재차 꺾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놓고 보시지 마시고 2평의 추세로 놓고 보자. 세 번째, 그럼 1번 캔들, 2번 2평 기울기, 세 번째는 거래량. 아시겠죠? 분명히 여기서는 거래량이 수반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거래량 줄고 다시 여기서 올려줄 때 거래량이 수반됐어야 되는데 수반이 안 됐다? 수반이 안 되고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고점을 돌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반이 안 되는데 고점을 돌파했다? 의미 없어요. 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래량 기준에서 잡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패턴 공부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패턴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캔들, 이평선의 기울기, 거래량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설명 어디 가도 없죠.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가지 더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뭐 쌍봉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바닥형으로도 보셔도 되고 또 고점으로 보셔도 되고 또 바닥형 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어찌됐건 간에 요 기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캔들 잡고요. 2번 기울기 잡고요. 추세 이평선 기울기 잡고요. 3번 거래량 잡아내죠. 아시겠죠? 그거만 잡아내시면 현대증권의 일봉 차트에서도 바닥, 고점 다 잡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천장형 하나 더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은 해석 1, 2, 3 캔들, 이평선, 거래량. 아시겠죠? 자, 이중 바닥형 봅니다. 요건 뭐 뒤집어 놓은 거니까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이중 바닥형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반전형이죠.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다운 받으셔서 놓고 보시고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 받으셔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닥을 쌍봉을 찍고 쌍저를 찍고 봉이 아니죠. 쌍저점을 찍고 돌려준다. 짝꿍댕이다 뭐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점을 올려주는 여기서도 보시면 뭐 이런 흐름 또 여기서도 보시면 뭐 이런 흐름 그렇게 되면 추세 부분은 돌려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을 같이 실어놨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땡겨서 놓고 보면 거래량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거의 똑같은 거래량 같아요. 그래서 땡겨서 놓고 보시면서 이평선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실시간 교육방송 진행해 드리니까 거기서 참조하실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HTS 켜놓으시고 꼭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중바닥형 신세계 일봉 차트인데 거래량 빼놨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캔들. 두 번째로는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지느냐. 예? 그러면 21 2평이 지금 돌려지겠어요? 안 돌려지겠어요? 예? 21 2평이. 이 바닥 2평이 주가가 여기 형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돌려지겠죠? 여기 주가가 횡보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구간 충분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량 부분이 여기 대비보다는 이쪽에서의 거래량이 좀 더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등 탄력의 요 가파른 것보다 조정이 조금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의 거래량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G 하우시스 일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장기간을 놓고 봤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이제 쌍바닥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W장 패턴이다 얘기를 하면서 짝꿍내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 부분만 따로 잘라서 놓고 보실 수도 있고 이 부분만 따로 잘라서 놓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형성을 시키시면서 첫 번째 캔들 잡아내시고요. 두 번째 이평선 기울기가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급격히 안 돌려지죠. 단기 이평만 5일선만 급격히 돌려지고 21선 이제 고개 틀어서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횡보일 겁니다. 그죠? 여기서 돌려지는 구간에서 이평선 21선까지 돌려지고 그렇게 되면 61선 어떻게 됩니까? 61선도 완만해지죠. 121선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탄력이 나오면 정배열로 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평선 부분 확인하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부분이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펑 하고 터졌다면은 여기서 날아갔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지 못한 거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못 실린 상태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뉘어진 겁니다. 여기서라도 거래량이 실리면 되는데 못 실렸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돌려질 때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 그리고 하락 추세를 벗겨낼 때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 이것이 거래량의 맥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패턴 두 가지 배웠어요. 앞부분에
패턴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거 배웠죠? 어제도 패턴보다 더 중요한 다우 이론에 대한 활용. 그래서 어제는 개인들에 대한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외국인들 지분을 배웠어요. 외국인들이 시장 주도력이 있느냐 이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내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패턴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앞부분에 있어서는 추세에 대한 마지막 복습 플러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편입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도주를 잡는 방법 내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배우신 내용 숙제 안 하시면 내일 전혀 따라오시지 못하겠죠. 무료로 올려드린 자료 내용 다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첨삭지도 받으셔서 꼭 오늘까지 배운 내용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